결국에는 결론도 못 내리는 사법부다.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의 녹취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박상현 검사 녹취 한번 들려주세요.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뭐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저희 뭐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농단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게, 판결은 재판장이 해야 되고 판사의 고유 권한인데 기소하는 검사가 재판장이 선고 못할 사이즈 운운하고, 이 정도 되면 부지사는 시간 다 돼서 구속해. 입니다. 다음은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우종 증인. 예. 부주한 증인도 같이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7일 청문회에서 기소하지 않는 부분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 엉망으로 쓰면 실제로 무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뭐 공소장 엉망인 걸 떠나서 증거가 없으면 예. 유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A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B의 범죄로 기소하면, 비해 범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대로 수용하게 돼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지난번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억 클럽 기소 건 한번 띄워주세요. 결국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해서 곽상도의 50억 클럽이 무죄가 나온 이후에 추가 기소를 통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에 판사가 이 공소 쌓기는 한꺼번에 다뤄지는 게 맞는데 추가 기소해서 이 부분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한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규 정민영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거부합니다. 이게 혹수진 검사가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해서 공소장 그 변경을 거부하는 거죠. 결국에는 유동규 정민용 씨 무죄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사실상 공소장을 엉망으로 쓰거나 공소장 경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무죄 박아주거나 공소 기각을 받는 것,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법원은 기소된 사실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국정조사 하고 있는 거는 검찰의 조작 기소를 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검찰의 조작 기소는 결국에 정치 검찰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봐주고 싶은 사람은 공소 기각 판결까지 받아주는 것. 이거는 결국 사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검찰이 하는 말만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법을 농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유동규의 11억 8천만 원은 검사가 경기 남부청에 영장 청구에도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정재창 30억 공갈 사건, 이것도 지금 이기 수사팀에서 막아서 법원은 판단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사람 나눠서 기소권을 활용하게 되면 법원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농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그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규정을 해도 결국에는 결론도 못 내리는 사법부다.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의 녹취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박상현 검사 녹취 한번 들려주세요.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뭐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게 예.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 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뭐 네,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 검찰에 의한 사법농단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게 판결은 재판장이 해야 되고 판사의 고유 권한인데 기소하는 검사가 재판장이 선고 못할 사이즈 운운하고 이 정도 되면 부지사는 시간 다 돼서 구속기간 만료로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재판도 있는데 이건 거의 종범이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가지고 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두 가지 부분, 그 재판장이 선고할 수 있는 사이즈냐 아니냐는 부분과 보석 여부, 법원의 판단 영역인 부분에 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독립 얘기하고 우리가 사법부를 사실상 모두가 신뢰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검사가 장난치면 이 사법부의 판단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진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런 얘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위에 군림하면서 스스로 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검찰의 사법농단이다라고 평가하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뭐 그런 입장으로서 제가 평가할 입장이 아닙니다. 부전쟁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소권을 가지고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수원이나 중앙지검이나 그 재판에 실제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그런 그 문제점들이 법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별도의 제가 이야기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되게 모욕을 느껴야 됩니다.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사가 본인의 공소권을 가지고 재판부가 판결할 사이즈 운운하고 있고 판사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본인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성호 장관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검찰권을 남용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해갖고서 어떤 사람한테는 표적 수사를 해갖고 자백을 유도하고 양형을 갖다 거래한다든가 이런 행태가 보인다는 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요. 이러한 표적 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거를 왜곡 조작하면서 봐주게 하려고 하는 행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매우 엄중한 사안을 보고 있고 대검 뭐 차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선 지금 공소 과정에서도 이런 점 잘 살펴보고 추후에 일단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용 검사가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박성준 의원님 말씀처럼 매일 11 보고를 했고 그 11 보고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갔고 그게 다시 하명으로 내려오면서 일선의 검사들이 아주 무리를 하고 긴장해서 전화를 하고 이러고 이 녹취가 녹음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